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역사적인 금리 인상의 종료가 결정될 수도 있는 FOMC 결과가 있었던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결국 약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나란히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FOMC와 파월의 기자회견이었죠.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0.25%포인트 올라 드디어 5% 위로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상했던 거였고, 중요한 것은 이후의 연준의 정책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힌트를 기자회견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핵심만 뽑아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성명문에서 추가적인 긴축이 적절할 것이란 문구가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더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더 안 올리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게으른 긴축 성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끝낼 거면 확실히 끝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혹시라도 긴축 더 할 수 있어 하고 한쪽 발만 걸쳐놓는 것이죠. 다만 노동시장도 최근 들어온 데이터를 보면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경기 침체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금리 인하는 물가와 노동시장이 약해져야만 가능하고 현재 상태로는 올해 내에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오늘 FOMC 결과를 하이라이트만 압축한 것이고요. 처음에 성명문만 보고 추가 긴축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급등했던 시장은 이후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실망하며 급락했습니다. 파월의 발언을 매파적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추가 긴축 가능성도 열어놨고 금리 인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실망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채권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채권 수익률 급락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제 영상을 매일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제 3초 만에 바로 답이 나와야 합니다. 3, 2, 1. 네, 경기 위험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상승, 그리고 금리 예측치 하락에 따른 채권 금리 약세입니다. 그럼 금리 예측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장은 7월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연말이면 지금보다 무려 금리가 1% 가까이 낮아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대격변 수준의 금리 하락이죠. 어잉? 파월은 분명 연내에는 금리 인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시장이 드디어 정신줄을 놔버린 걸까요?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위험은행으로 지목되었던 팩웨스트은행과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이 애프터마켓에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뭔가 데자뷰가 강하게 느껴지죠? 네. 얼마 전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퍼스트 리퍼블릭도 파산하기 직전에 딱 이랬죠? 그게 지금 동시에 두 곳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 타자로 코메리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은행의 도미노 파산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은행이 건전하고 탄력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무도 그 얘기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파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에 거는지를 보고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기 위험이 급등합니다. 경기 위험이 급등하면 금리 예측치가 급락하죠. 그로 인해 시장은 연말이면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가는 최근 폭락 중이고 오늘 FOMC 이후로 더 떨어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5월부터 오펙 플러스는 추가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왜 떨어질까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수요 감소로 유가는 하락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무엇과 무엇이 올랐을지 바로 짐작이 가셔야죠. 네, 금과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금은 어제 1.7% 오른 데 이어 오늘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금이 이틀 연속 이 정도로 오르는 것은 거의 폭등에 가까운 것입니다. 역대 최고가인 2,075달러가 이제 코앞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험자산으로 손꼽히며 증시와 함께 움직였던 비트코인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증시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금과 함께 움직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의 결과를 보면 그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증시와는 오히려 역상관관계입니다. 반대로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경기 위험 대 금리 예측의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는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와 상관이 적으므로 상품 자산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 대 상품의 구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명백하게 상품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결코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전망이야 풍향계 바뀌듯이 매일 또는 매주 바뀌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경기 위험 증가, 그로 인한 금리 예측치 하락의 기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상품 자산입니다. 이걸 제가 이미 한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좋은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어제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장 내일이나 며칠 후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추세적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금과 채권을 사시면 됩니다. 금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전고점 직전에 도달했으므로 이제 얼마 후면 아마도 전고점을 넘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권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타이밍에 가격이 오를 것은 너무 뻔하죠. 새로운 채권의 금리가 낮으면 상대적 고금리인 과거 채권은 가격이 오릅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달러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화는 달러보다 더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력이 아니라 단순히 원화로 환산된 숫자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은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아직 운명의 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미국 1위 기업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 금요일은 오늘 파월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고용지표의 핵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특히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곧 서비스 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은 이틀간의 결과로 주말 최종 결과는 또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5월은 증시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달입니다. 5월에 떠나라는 말도 있을 정도죠. 정확히는 5월까지는 괜찮습니다. 6월부터 안 좋아지기 때문에 5월에 미리 떠나란 거죠. 이게 올해도 들어맞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과 경기가 너무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만약 경기 위험이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전망되기 시작한다면 과거의 기록과는 상관없이 올해 6월부터 10월은 매우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급한 몰빵 투자보다는 지속적인 돈생 경사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지내고 나면 연말부터는 정말로 편해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경기 위험도 지금보다는 더 확실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고 금리 인하 타이밍도 어느 정도 좁혀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은 사실상 거의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르막길 정말 막바지입니다. 아직 6월에서 10월이라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지만 이것만 버티면 오르막길이 끝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